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가 오늘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은 이미 지난달 사표를 내고 한 달 가까이 업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앞서 왕수석으로 불리던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수석도 넉 달 전 사퇴하며 정무라인도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의 경제와 정무 이 두 축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지금 부산시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스스로 물러난 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부산시정의 경제 분야가 공백 상태입니다. 해마다 서울에서 열리던 부산 경제인 송년 모임도 취소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임명 당시부터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 당에서 누가 유재수 부시장을 추천했습니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죠. 때문에 후임 경제부시장 임명도 간단치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며 왕수석으로 불렸던 박태수 전 정책수석이 지난 7월 사퇴한 이후 정무라인도 컨트롤타워가 사라졌습니다. 나의 오랜 동안의 뛰어난 참모이자 부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온 파트너였기도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꿈꿔온 동지인 박태수 정책수석. 최측근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됐던 탓에 당사자인 박 전 수석의 사퇴 이후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일엔 부산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부산연구원의 이정호 원장도 사의를 표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의 경제라인과 정무라인, 여기에 정책 분야까지 공백 상태입니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정 전반이 동맥경화에 걸린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직무수행평가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오구돈 시장은 여전히 부산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 경제 전반과 민생 각 분야 현장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 소환됐습니다. 부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이틀 만에 유 전 부시장을 소환한 검찰은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등 혐의 전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나흘 앞두고 오늘 정상회의가 열리는 멕시코에서는 대테러 진압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테러와 무장 테러범 점거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각 기관들도 막바지 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정차된 차량과 바로 옆 사람들을 향해 2kg의 폭약을 싣고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드론. 차량 한 대가 폭발하고 해킹을 당한 자율주행차가 들이받은 나머지 한 대에서도 2차 폭발이 일어납니다.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군 특수임무단이 헬기 레펠로 낙하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압합니다. 곧이어 무장 테러범 10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인질들을 위협합니다. 경찰과 군 병력은 외곽을 즉각 봉쇄하고 내부로 진입해 테러범들을 소탕합니다. 이번 훈련은 국정원과 경찰, 소방 등 9개 관계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테러 대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정상들의 이동로에 테러범들이 출현하거나 행사장 건물이 폭발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훈련을 참관한 뒤 격려와 함께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우리 부산이 치르는, 대한민국이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 다자회의입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리는 이 회의를 완벽하게 안전한 회의로 치러내야 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도 행사장에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의 각 기능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험 정보 분석팀을 비롯해서 대응팀, 여러 가지 팀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신속하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에서도 현장 특별 점검을 벌이는 등 다음 주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기관들의 경호 준비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 지역의 기업들도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해외 투자액의 40%가 아세안으로 향할 만큼 비중 있는 지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세안 진출을 추진하는 지역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차량용 고무 패킹을 생산하는 부산의 한 업체입니다. 중국 칭다오 공장에서 100%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유명 자동차 업계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출발해 창업 20여 년 만에 직원 100여 명, 누적 수출액 1억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한 이 업체는 최근 미얀마 진출을 추진 중입니다. 한 미얀마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경제협력산업단지에 빠르면 2, 3년 안에 새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얀마로 가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이 최근 더 늘고 있습니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이 부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대아세안 교역액은 39억 5천만 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부산의 투자액도 2억 2,500만 달러로 전체 해외 투자액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아세안은 잠재성이 큰 지역인데 현재 아세안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 기업들이 소비재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등 다각적인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의 수출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의 40%가 아세안 지역으로의 투자나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을 대신할 제2의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꼽히고 있는 아세안 시장. 지역 기업들에겐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산모들의 불안감도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와 지자체도 잇따라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수건을 들어 아기의 얼굴을 때리고 같은 날 밤에도 한 손으로 아이 목 뒤를 잡고선 그대로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CCTV에 잡힌 신생아실 간호사의 학대 의심 장면들. 이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일 된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고 혹시 내 아이도 그런 취급을 당한 게 아닌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에는 무조건 CCTV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신생아실 CCTV 설치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행복해야 할 산후조리원 생활이 불안함으로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은 모두 29곳. 이 가운데 30%, 단 9곳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부산시는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법이라든가 제반 규정을 좀 개정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신생아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단속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국회에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산모와 아이를 학대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아영이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이틀째인 오늘 부산역 KTX 열차 운행은 서울 상행선 기준 66.7%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호는 평소 대비 75%, 무궁화호는 77%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열차 감축으로 인한 큰 혼란은 없지만 논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한 아세안 정상회담 관계자들이 좌석 예약에 나서면서 주말 열차표 상당수는 매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노조는 오는 25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 인근 신세계 센텀시티 백화점 앞에서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기장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부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다만 금고 이하형을 받아 군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 담당 공무원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하고 승진 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34회 부산문화방송 청소년상 시상식이 오늘 오후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효행과 자립, 면학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된 청소년상에는 학교장 추천과 심사를 거쳐 고교생 28명이 선정됐으며 개인마다 장학금 100만 원씩 모두 2,8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청소년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생활에 충실해온 부산 지역 청소년들에게 해마다 수여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외국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관이 A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56%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일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해 낙하산 고공낙하를 즐긴 러시아인 2명에 대한 출국 정지가 해제됐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37살 A씨 등 2명이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씩을 납부해 검찰과 협의한 뒤 출국 정지 조치를 풀어 내일과 모레 각각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